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랑 DAO를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 친구? JPA라고 해서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서비스랑 DAO를 나누면 DAO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을 해보면은 MySQL, 커넥터, J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해서 우리는 DB와 통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만 사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그 통신의 주체 역할을 해주긴 했는데 사실상 그 쿼리문을 조립하고 날려주고 이런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 DB util이나 뭐 이런 친구들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DB util, 뭐 CQ SQL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을 안 쓸 겁니다. 이게 MySQL, 그러니까 커넥터 J를 안 쓰겠다는 아닌데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DB util 같은 거. 왜냐면 우리는 MyBatis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 MyBatis부터 먼저 볼게요. MyBatis라고 하는 앤데, 자, 여러분들은 이거 따라 안 치셔도 돼요. 그냥 화면 보세요. 지금 오늘 아마 시간이 안 돼서 얘를 적용하는 것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좀 드릴 건데, 자, 이 MyBatis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되게 깜찍한 아이콘이 들어있죠? 이 친구를 이제 웹 개발을 하다 보면은 무조건 마주칠 수밖에 없는 친구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자바를 가지고 웹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랑 자바랑 통신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얘예요. 많이 쓰였었고 앞으로도 계속 얘 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JPA 있죠? 얘를 쓸 게 아니라면 다 이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DAO라고 했던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했던 이 명칭은 이제 이걸 사용하는데 필요한 명칭이고, JPA라는 걸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명칭이 좀 바뀌어요.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다른 웹개발 수업에서도 얘를 썼지만 이름은 그냥 얘로 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게 이번 수업부터는 어차피 우리 이거 쓰는 거니까 명칭을 굳이 레퍼시토리로 가지 말고 그냥 DAO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JPA라는 걸 한번 그냥 언급을 드린 거고요. 얘는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이 JPA라는 친구의 맛을 들어버리면 더 이상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 정도로 엄청 좋은 친구인데 새로 배우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는 좀 달라요. 근데 이 MyBatis는 안 달라요. 무조건 다르긴 다르죠. 지금까지는 DB util 막 이렇게 썼으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르긴 할 건데, 일반적으로 SI 기준으로만 본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접목시킨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배우실 거고,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나갔는데 회사가 이걸 다뤄? 그럼 그때 가서 공부 좀 더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높은 확률로 얘를 마주치실 겁니다. MyBatis라고 하는. 그래서 얘를 보시면 간단하게 그냥 자바 퍼시스턴트 프레임워크의 하나래요. 그리고 얘는 XML 서술자나 애너테이션을 사용해서, 이 애너테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골뱅이 말하는 겁니다. 어노테이션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영어 발음이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애너테이션을 사용해서 저장 프로시저나 SQL문으로 객체들을 연결시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써있는 이 말 이해되나요? 저장 프로시저나 SQL문으로 객체들을 연결시킨다, 뭐 애너테이션을 사용해서 자바 퍼시스턴트 프레임워크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MyBatis는 이제 프레임워크다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프레임워크가 뭐였어요? 뼈대죠.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틀, 구조를 갖춘 뼈대다. 얘도 그냥 뭔가 자바랑 데이터베이스랑 통신하는데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 뼈대 구축을 다 해놓은 애다.
우린 얘를 활용하면 쉽게 통신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연동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조를 좀 분리를 먼저 하고 나서 아마 다음 주 수업이 될 것 같은데 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서비스를 나눌 겁니다. 그럼 일단 서비스라는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하나 만들어 줄게요. 클래스를 만들 건데 패키지는 서비스로 분리를 시켜 줄 거고요. 네임은 article service라고 지어 줄게요.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 아티클 관련된 기능밖에 없으니까 그냥 클래스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컨트롤러 클래스 만들자마자 뭐부터 했죠?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먼저 달았어요. 그걸 달았을 때 그 컨트롤러는 달리자마자 얘는 이제 컨트롤러야 라고 인식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설명드리면서 서비스도 그런 게 있다 라고 했었죠. 얘도 골뱅이 서비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달아주면 얘는 이제부터 그냥 서비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나요? 이 어노테이션이 빠지면 컨트롤러가 얘를 서비스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지금 저번에 이제 한 분이 태진님께서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빠뜨리고 개발을 하셨다가 요청 주소를 그러니까 코드는 잘 짜셨어요. 요청 주소 입력하고 들어갔더니 얘가 응답을 못 보여줬죠. 이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냥 간단하게 조금 더 소개를 드려보자면 이 어노테이션을 달았을 때 얘가 갖게 되는 그런 능력 같은 게 뭐냐면 화면 뷰를 보여줄 수 있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청, 우리가 액션 메서드에 적어놓은 이 요청에 대한 처리를 온전하게 얘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 응답에 대한 결과를 화면에 제대로 뿌려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내부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 우리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는 보통 왜 만들었었죠? 그렇죠. 자, 일반적인 간단한 기능들에서는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말을 걸고 서비스는 DAO한테 말을 걸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 가져온 거 그냥 컨트롤러한테 넘겨주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씩 좀 기능을 뭔가 더 받아온 데이터를 뭐 가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데이터를 넘겨주기 전에 가공을 한다던가 했을 때 서비스에서 그런 처리를 했었어요. 컨트롤러는 화면에 보여줄 정보를 수집해서 넘기는 역할이라면 화면을 그려라 라고 넘기는 역할이라면 서비스는 실제로 기능을 담당하는 클래스가 될 거고요. DAO는 DB랑의 통신을 담당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능력도 그런 겁니다. 그런 로직 처리에 대한 이 컨트롤러 서비스라고 하는 이 관계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옮겨볼까요? 컨트롤러에 있는 서비스 메서드 이 친구들을 한 번에 다 옮기겠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내게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못하죠.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해야 돼요? 아티클 서비스에서 해야 되죠. 근데 실행하는 거는 사실 여기 있어도 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실행하는 거는 여기에 있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만약에 지금 여기 make test data라고 하는 메서드 자체가 서비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호출하면 몰라요. 당연히 얘는 여기 없으니까. 이런 거는 정의된 적이 없는데 하고 있죠. 그럼 이거를 쓰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컨트롤러 안에 아티클 서비스 객체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야 아티클 서비스 객체한테 이런 것 좀 해봐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티클 서비스 객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변수부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생성자에서 객체 만드는 거 해주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컨트롤러가 서비스가 가진 메소드들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줘야 article service.make test data라고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make test data가 프라이빗으로 걸려 있어서 이렇게 했음에도 안 보인다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상황을 좀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쵸? 자, 근데 객체 직접 만들 필요 없다라고 했죠. 스프링 얘가 의존성 주입을 하면 제어의 역전이 가능하게끔 그냥 알아서 객체를 만들어 준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컨트롤러 객체도 우린 만든 적이 없었지만 생성자가 실행되는 걸 보고 알아서 만들어 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자,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의존성 주입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필드 주입, 생성자 주입, 세터 메서드 주입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쓸 거는 생성자 주입이라고 했어요. 그 생성자 주입을 이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얘네 빼놓고, 자, 지금 얘는 필드죠. 전역 변수. 이 필드에다가 auto-wired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면 얘 객체 만들었어요. 이게 필드 주입이에요. 이러면 이 컨트롤러 안에서 이 아티클 서비스 안에 있는 이런 메서드들 쓸 수 있게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를 퍼블릭으로 바꾸면 여기서 쓸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이런 거를 잠깐 좀 뭐만 남겨놓을까? 이거 잠깐 주석 걸고, 얘는 보여줄 수 있겠지, 실행이 됐다면. 근데 얘도 옮겨야 되겠구나. 얘네가 일로 가고, 이거는 지금 진짜로 됐나 안 됐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여기로 와야 되고, 얘가 여기 생성자 안에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기능, 실제로 이 아티클스를 사용하는 기능들이 이쪽으로 넘어간 거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에러가 얘가 서비스에 있는 다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구나. get articles 딱히 없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요거 하나 달아서 쓰겠습니다. 그냥 테스트니까 아티클 서비스에 있는 get articles 가져와서 보여줘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주석을 잠깐 걸어 놓고 자, 지금 일단 코드가 실행되게끔 해놓은 건데 별거 없어요. 그냥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변수를 만들었고, 이 변수가 auto-wield라는 어노테이션에 달렸어요. 근데 진짜로 객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애초에 여기서 뭐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변수는 초기화된 적이 없으니까, 전역 변수니까 알아서 널 값 들어있겠죠. 널한테 이런 메서드 호출한대요. 원래 에러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진짜로 객체가 만들어졌다면 얘가 실행이 됐을 거고,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요청 보냈을 때 이거 가져온 거니까 리스트가 나오겠네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냥 간단하게 코드를 수정해 본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일단 한번 해볼까요? 안 되겠다. 이러면은 보여드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냥 필드 주입 말고 바로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러면
얘도 빙 걸어보고 그럼 이렇게 해야겠네. 이거 빼고 여기서 얘를 빼고 얘를 살리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자 라고 하려고 했는데 얘도 뭐라고 하네.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그냥 완성을 시켜놓고 보여드리죠.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좀 더 구조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하긴 그때 가서 보여드려도 큰 상관이 없긴 하겠네요. 얘를 다시 빼고 얘를 위로 올리고 그리고 얘도 그냥 뺍시다. 이거 여기서 하지 맙시다. 일로와. 일단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이 친구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뒤에 가서 얘는 했고 여기 붙여주고 여기 붙여주고 여기도 붙여주고 여기도 붙여주고 일단 서비스로 기능들을 옮겼어요. 얘 없으니까 얘만 만들어주고 얘는 return articles 이거 하나만 해줘도 기능이 가능한 거니까 근데 얘가 계속 뭐라 하네. 시스템 아티클 서비스가 있어 너리라고. 아 서버를 썼었구나 내가. 오케이 다시 키고 잡고. 자 지금 현재 지금 아까 그 필드 주입 그 상태입니다. 생성자에 있던 거 다 뺐고요. 그리고 서비스에서 make test 데이터 실행하게끔 뒀고 이거 실제로는 여기서 쓰는 애들이었으니까 여기서 쓰려고 뒤로 넘겼으니까 얘네들도 다 옮겨주고 기능 해놨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정말 객체가 만들어진 게 맞다면 얘네들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건데 얘가 진짜 객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얘네들 수행을 못할 거잖아요. 아티클 서비스에 뭐 시켜 이거 해줘 라고 부탁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얘가 널일 텐데 객체가 안 만들어졌으면. 그쵸? 보세요 지금 get articles 요청을 보내면 데이터가 나왔네요. 자 get articles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브라우저에서. 그럼 얘가 요청을 받았겠죠. 받아서 나 응답할 거야 까지 말해놓고 얘가 뭐 하고 있어요. 아티클 서비스한테 야 이런 거 좀 갖다 줘봐 라고 했죠. 아티클 서비스가 get articles라는 메서드 실행시키면 이거 돌려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결국 articles가 남았대요. 그리고 실제로 잘 보이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널이 아니란 얘기네요. 우리 객체 만든 적이 없는데 이 autowired라는 애가 의존성을 주입해서 이 article service라고 하는 친구의 객체를 알아서 만든다. 이게 필드 주입입니다. 간단하죠? 너무 편했어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멤버 서비스에 있는 객체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럼 멤버 서비스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거 달면 끝이었어요. 엄청 편하죠? 근데 얘는 편한 만큼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그 막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서로 실행이 되다 보면은 꼬일 가능성이 생겨서 필드 주입은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얘를 생성자에 옮겨 달고요. 생성자 안에서는 이런 일만 해주면 돼요.
이러면 생성자 주입 끝났어요. 얘도 간단하지 않나요? 필드 주입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얘도 그렇게 어렵거나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작업이 객체 만들어진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에러가 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필드 주입을 하건 생성자 주입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만 필드 주입보다 생성자 주입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용을 한다고 한 거고. 어렵나요 이거?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를 받아요. 그쵸? 매개 변수를 받는데 그 매개 변수 받아온 걸로 기존에 있는 이 공간의 값을 덮어 씌우겠대요. 근데 우리 애초에 이 객체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객체를 만들면서 인자로 뭔가를 준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달면요, 이 오토와이어드라는 애가 아티클 서비스? 너 서비스 어노테이션 달렸잖아. 그러면 객체 일로 와. 객체를 만들어서 그냥 여기다 꽂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스프링이 엄청 편한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의존성 주입과 제어의 역점. 객체화를 우리 개발자가 직접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터 메서드는 똑같아요. 세터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런 비슷한 과정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어차피 이거 쓸 거니까. 자, 생성자 주입을 하려면은 일단 변수 하나는 필요하고요. 변수 만들어 놓고 나서 생성자 안에서 해당 변수랑, 이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타입은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노테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 관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연결이 될 거예요. 만약에 멤버 서비스를 또 만들어야 된대요. 당연히 지금 멤버가 없어서 뭐라고 하겠지만 일단 그냥 보여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멤버 서비스도 만들어야 돼서 제가 이런 변수를 만들었다. 근데 얘도 이제 객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몇 개가 들어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의존성을 주입받고 싶은 애들을 그냥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파라미터 쪽에 하나 추가하고 여기서 디스 갈아 끼우고, 이러면 둘 다 지금 객체화 된 거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쓸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오토와이어드라는 말이 예전에는 필수였거든요. 이걸 안 달면 주입을 안 해줬어요. 객체를 안 만들어줬는데, 이게 버전이 제가 정확히 기준이 되는 버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특정 버전 전까지는 무조건 달았어야 되는데, 특정 버전 이후부터는 이 해당하는 클래스 안에 생성자가 하나일 때는 오토와이어드를 생략해도 됐어요. 생략해도 된다고 바뀌었어요. 얘를 빼도 객체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버전이 아마 가능할 거라, 그럼 서버 리로드 됐죠? 그럼 문제 없네요. 근데 옛날에는 오토와이어드가 필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나면은 이게 만약에 안 써있다, 그럼 그만큼 고버전일 거고요. 이게 만약에 써있다, 그러면 저 버전으로 개발된 버전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SI 쪽에서는 자바,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강의에 전념하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자바 8 이상 쓰는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8까지만 써요. 8. 9, 10 넘어가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자바 다 8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달려 있을 겁니다. 이 오토와이어드가. 아무튼 이렇게 생성자 주입을 통해서 우리는 서비스의 객체를 그냥 알아서 만들어준 걸 가져다가 쓸 수가 있게 됐다 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 안에 있던 메서드들을 다 넘겼기 때문에 다 서비스에서 호출하고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된 거고요. 얘는 그냥 아티클스 보여주고 있던 건데 이런 메서드 자체가 없었으니까 하나 만들어서 그냥 바로 처리해 준 거고요. 자, 근데 사실상 얘도 이런 일들을 하는 애가 아니죠. 서비스도 이런 일을 하는 애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라는 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대용 이 친구를 직접 컨트롤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에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DAO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DAO로 보내버리죠. 일단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아티클 DAO 라고 해주면서 demo.dao 라고 패키지도 만들어 줄게요. 자, 이 친구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었고 서비스는 서비스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었는데 DAO는 없네요. DAO라는 어노테이션이 없네요. 아쉽죠? 왜 얘는 없을까? 그럼 얘는 어노테이션 없이 써야 되나?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일단 달아놓을 거예요. 제가 일단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직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친구를 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아직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쓰려면 불러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놓은 상태예요. 그럴 때는 여기까지 이 컴포넌트가 이제 이 컨트롤러랑 서비스 DAO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줄 거고 마이바티스라는 걸 실제로 적용시키고 나면 이 자리에는 매퍼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 수가 있어요. 그건 마이바티스 쪽에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설치하면 바로 바뀌긴 할 겁니다. 그 전에는 일단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서비스에 있는 거를 또 옮겨주도록 하는데 자 여기서도 어차피 옮기고 나면은 당연히 그 DAO에 있는 거를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DAO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생성자 주입 한번 해볼까요? 만들어주고 임포트 해주고 그리고 생성자 안에서 이만큼 넣어주고 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디스점 아티클 DAO는 지금 메기버스에 있는 아티클 DAO 해주고 여기에 오토와이어드 달아주면 끝. 이러면 DAO 의존성주의 끝난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 어차피 뒤로 넘어가야 되는 애들이니까 바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DAO로 넘어가. 얘도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이 안에 생성자 하나 만들어서 여기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기능들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통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내용들이 넘어가야 돼요.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같은 얘는 통으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어차피 여기서 쓰고 말 거니까. 그럼 얘를 프라이빗으로 다시 바꿔놓도록 하고. 그리고 서비스에 있는 거 잠깐만 여기서 부르고 있는 게 없어졌죠? 됐다. 자, 그러면 서비스에 있는 거 하나씩 옮겨 볼 건데 어떻게 옮겨야 되죠? 라이트 아티클 지금 하나 옮겨 볼게요. 이거 여기 안에 로직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로직이 어디 가야 돼요? 로직이 DAO로 가야 되죠. 아티클 DAO한테 이런 것 좀 해. 어떤 일을 해? 라이트 아티클이라는 일을 좀 해. 근데 이때 인자 넘겨줘야겠네요. 근데 얘 없으니까 만들어줘야 될 거고 이 안에다가 좀 전에 잘라내기 했던 로직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리턴은 널이 아니라 기능대로 가려면 그냥 여기서 아티클 돌려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라이트 아티클은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나서 이 자리에 내가 방금 추가한 게시물을 남겨줄 것이다. 그럼 그걸 서비스는 누구한테 줘요? 다시 컨트롤러한테 남겨줄 것이다. 이 자리에. 그럼 결국 그게 여기로 들어가고 그거 보여주는 거니까 잘 나오겠네요? 그죠? 우리 서비스 DAO 구조 만드는 거 해봤던 거니까. 자, 또 get article by ID 로직 잘라내야겠죠? 여기에 아티클 DAO한테 네가 왜 이게 됐어?
얘한테 get article by id. 보통 여기서 넘어갈 때 메서드 이름은 동일하게 가는 게 안 헷갈릴 거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름을 똑같이 지어주고 있는 거고. 붙여넣기 해주고. 이러면 끝났네요. 이걸 리턴하거나 이걸 리턴하거나. 그럼 얘는 이 자리에 널이거나 이만큼이 널이거나 실제 게시물이 들어오거나, 그럼 그거를 다시 컨트롤러한테 줄 거고, 그러면 그 get article by id로 가져온 게 이 자리에 남을 거고, 남은 걸 파운드 아티클에 넣을 거니까 얘는 널이거나 아티클이거나. 그러면 로직 끝났네요. 또 get modify article, 또 로직 잘라내게 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리턴 타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아티클 DO한테 일 시키면 되겠죠? modify article 1해. 네, 일단 쓰자. id, 타이틀, body. 필요한 정보들은 당연히 뒤로 넘어가야 돼요. 만들어주고 이 안에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간단하죠? 지금 막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별거 안 하고 있어요. 얘는 리턴이 없으니까 그냥 이 일 처리하면 끝날 거고. 딜리트, 이 친구도 잘라내기. 그 다음에 아티클 D1 딜리트 아티클이라고 하는 메서드 만들어 줄 거고, 인자 넘겨주고 만들어주고 이 안에다가 값 넣어주고. 자, get articles. 이것도 그냥 쓸 게 아니라 article DA1한테 get articles 해주면 인자 따로 필요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그럼 얘는 리턴을 this.articles 해주면 되겠네요. 그냥 진짜 앞에 있던 거 뒤로 고스란히 옮긴 것 뿐이잖아요. 한 단계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도 크게 상관없긴 한데 여기를 뺄까? 아니 그냥 두죠. 어차피 금방 바뀔 거니까. 아니다, 이거는 하나 빼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make test data라고 하는 친구는 아티클 DAO한테 있는 기능이니까 여기서 아티클 DAO한테 이런 거 해달라고 해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생성자 의존성 주입을 위한 생성자 아니었어요? 그쵸? 이거 될까요 그러면?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오토와이어드가 파라미터로 받은 애를 가지고 원래 있던 공간에 덮어 씌우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얘는 그거랑 논외로 다른 일이죠. 그러니까 오토와이어드를 달아놓은 생성자라고 해서 이런 걸 못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의존성을 주입받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이 안에서 전역 변수로 만약에 이런 걸 써야 된대요. A라는 변수를 써야 되는데 이 안에서 A 초기화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걸 하고 싶대요. 초기화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방해를 주지 않아요. 얘가 판단하는 건 이거랑 이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원래 생성자가 하던 일대로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옮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옮기기 위해 프라이빗을 퍼블릭으로 바꿔준 거였고요. 이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능은 다 옮긴 것 같은데 한번 기능적인 테스트를 해보죠. 서버 리로드는 됐고, 아티클스 봤는데 문제 없고, 아티클 ID 뭐 4 봤는데 문제 없고, 이상한 거 보여달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없고, write가 아니라 이 두 애드였죠? 두 애드인데 타이치 body 글 쓰는 거 문제 없고, 쓰고 나서
들어가면 잘 나오고 있고, modify id 뭐 5번 뭐야 이거 물음표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타이틀 안 좋네. 아 참, 지금 제가 잘했죠. 괜찮다. 아이디만 주고 타이틀과 바디 없이 수정을 했어요. 자, 이거 get articles로 가거나 get article로 5번 글 가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가면 뭘로 나올까요? 널이에요, 널. 이거 우리 그 write article 할 때 경험했던 거죠. 왜냐면 do modify가 실행됐다 라고 했을 때 파라미터 세팅이 되어 들어와야 되는데 애초에 아예 파라미터 세팅이 안 됐다, 키가 없다. 그럼 얘네들은 나는 변수는 있는데 값이 없네? 그러면 널. 여기서 널 넘겼으니까 실제로 set 타이틀과 set body를 통해 널이 들어간다. 그러면 do modify를 했는데 이랬다. 수정됐다고 해요. 그리고 get article로 article id 5번 그러면 공백. 차이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modify도 문제 없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딜리트 해볼까요? 딜리트. 그래서 id는 5번. 이렇게 SQL 잘 삭제를 했고, get article로 id 5를 본다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지웠으니까. get articles 가서 한 번 더 보면은 잘 지워져 있고요.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죠. 서비스랑 DAO로 역할을 분담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까지 우리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구조 변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이미 진작에 해봤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정도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의존성 주입하는 방식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앞으로 이거 계속 쓸 거예요. 이 방식. 실제로 더 다양한 기능들을 살붙여 나갈 때에도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써야 돼? 그러면 이렇게 오토와이어드 사용해서 생성자 주입을 통해 객체를 알아서 만들어준 걸 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 서비스가 DAO한테 말 걸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할 거고요. 생성자 주입. 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수정된 내용을 제가 또 커밋을 하나 해드릴 거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이바티스 진짜로 연결해서, 아까 여기 매퍼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 매퍼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달아놓고 실제로 쿼리를 날려서 이런 거 지금 아티클스가 대신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진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데이터 넣어놓고 그거 가져오는 것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